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드라 통신의 국세경력세무사 민쌤입니다. 오늘 주제는 가장 핫한 이슈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증여줄 때 증여해주는 시기 및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여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활 기반을 마련하기 여간 쉽지 않습니다. 부모로부터 어느 정도의 자금 지원을 받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결혼하여 집을 장만하거나 전세 자금을 마련하는 데는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 하더라도 5천만원,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정도의 금액이라면 증여세 세금 부담 없이 증여해주겠다는 의사만 있으면 증여할 수 있지만 주택자금이나 사업자금 같이 큰 규모의 돈은 증여세가 신경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증여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여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10년에 한 번씩 50년에 걸쳐 5번의 증여를 해주는 경우는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30년에 걸쳐 3번의 증여를 해주는 경우를 보아왔습니다. 물론 세금이 많이 나와도 고액의 증여세를 낸다면은 여러 번 증여를 받아도 상관이 없겠죠. 만약에 1세 때 2천만원, 11살 때 2천만원, 21살 때 5천만원의 증여를 받는다면 증여세 한 푼 없이 9천만원을 증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여받은 자금으로 은행 예금이나 펀드 등에 가입하여 연평균 수익률 약 4%로 한다면은 30년 후에는 복리로 계산하면은 약 1억 8천만원의 돈이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증여할 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음에 부동산 취득하거나 사업자금의 원천이 됩니다. 이와 같이 사전에 증여를 하면은 장래의 상속세를 크게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이 없거나 적은 자녀가 나중에 다른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받은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취득자금의 소명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미리 20년 내지 30년에 전부터 증여하면 아주 큰 규모의 돈은 어렵지만 2억 원 내외의 돈은 얼마든지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 예금이나 펀드 등에 넣을 수도 있지만 주식이나 부동산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갓난아기였을 때 몇만원 하던 삼성전자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한 분 얘기도 들어봤고요. 부동산도 20년 정도 되면 개발될 임야를 자녀 명의로 해두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지금도 주식 같은 경우 개미들은 95% 이상 손해를 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최소 10년, 길게는 10년 내다보고 같이 투자를 하면은 1세 때 2천만원이 그 후에 결혼자금이나 주택구입자금 등도 보다 쉽게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논리는 맞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20년 전에는 상속 증여에서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자산 가치가 올라가고 증여세액 공제는 별로 변동이 없고 따라서 증여세와 상속세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증권가에서 유명하신 분이 인터뷰 내용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은 공부에 관심 없는 학생 고액의 학원비를 주는 대신에 우리나라에 훌륭하고 미래가치가 있는 회사의 주식을 사두고 묻어두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리 있는 내용입니다. 현실적으로 중고등학교, 대학교, 심지어 대학원까지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 전공과 관련 없는 공무원 시험을 본다고 하는 경우를 종종 보아옵니다. 최종적으로 공무원 시험도 합격이 안 되고 취직이 안 되는 경우에는 결혼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첫 번째로 증여 시기 중에 가장 중요한 증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증여는 자산 하락기에 증여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증여 하락기에 예를 들어서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가 올해 평방미터당 100만원이고 내년이 110만원으로 예상된다면 올해 증여를 해주는 게 이왕 증여를 한다면 올해 증여를 해주는 게 맞겠죠. 상속세와 증여세 평가 기준은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시가평가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옆에 동이나 옆에 호수에 매매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시가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토지나 개별주택 가격은 매매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 매매 사례가 없기 때문에 기준시가로 현실적으로 신고하거나 국세청에서 과세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증여를 하려면 사망하기 10년 전에 하시든지 아니면 증여한 후에는 10년 이상을 살아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야지 사전 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에게는 사전 증여재산으로 하여 상속재산이 포함되고 상속인 외자에는 5년 전에 증여한 것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던데요. 왜냐하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먼저 증여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증여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재산이 있으시면서 자녀들에게 증여할 의사가 있다면 전문 세무사와 잘 상담하셔서 절세 효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증여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